그래 말하면 안 되지. 손이 가볍네. 아니 사람 욕 나오게 하지 마라. 니 봐라 지금. 나 이 시기쯤 되면 애 귀가 이제 열렸대. 그 생각하고 있네. 엄마한테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그치, 저럴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번에는 우리 양영진, 조유진 부부 나와주세요. 네. 자, 이쪽으로 자리에 앉으시죠. 네. 자, 여러분들 두 분이 대화하실 때 다 말투가 거칠고요. 한 얘기하면 또 여기 무릎 꿇고 또 뭐 네가 뭐 내가 니한테 뭐 때문에 싸운대? 니한테 뭐 때문에 잔소리하고 뭐 때문에 싸운대?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널 죽일까? 30만짜리 선물 사달라. 어차피 차 놀고 있는데 갖고 싶은 거라도 가져야겠는데 왜? 시원하게 스파 한번 떨래? 이게 지금 우리 일상이고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게 아이도 이거 다 지켜보고 막 들을 텐데, 그죠?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모습 자꾸 보여주면? 자, 미래로 한번 갈게요. 아이가 한 막 성인 되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모습으로 만나세요. 아이씨, 택배 와인 시키는데, 어? 내를 살리라고 아빠면은 아유 씨, 한 대 쳐볼까? 어? 니네들 나 어릴 때 그런 모습 보여줬잖아. 안 보였어? 어? 서열 정리해가지고 한 놈이 진짜 꿀떡가 앉지 않는 답이 없다. 확 쳐볼까? 대갈통 확 쳐볼까? 대갈통 포기해버리려고. 어? 아빠 역할 하라고! 니 어릴 때 나 이런 모습 계속 보여줬잖아. 아빠 너 생각 안 나? 네가 아빠야? 어? 아씨! 너무 충격적이었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컸다면 정말 우리는 잘못한 거다. 잘못 키웠고 잘못 살았다. 저렇게는 절대 되지 말아야지. 올해 남편분 눈물도 많지만, 응? 지금의 눈물의 의미를 얘기해 보세요. 어릴 때 많이 싸우셨어요, 부모님이, 어머니랑.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살려고 했거든요. 닮아버렸네요, 그죠? 아내분 잠깐 들어가세요. 이쪽 들어가시고. 우리 승훈 씨는 어떠셨어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좀 심하게 말을 하는 타입이라서 네, 조금 자기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지금 봤는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다 숙이고 계셨었어. 이승훈, 정수영 부부 나와서 착석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야, 남편분은 와, 이거 무슨 모델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잘생겼어? 어? 남편이 말을 좀 세게 하는데 그런 거를 다 잡고 싶어서 왔어요. 아내의 입장이 이해가진 않습니다. 딱히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제가 안면이 좀 있습니다. 보살에 나오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후에 이제 해결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문제가 또 있었나 보네요. 예. 아, 울산에 사시는구나. 어머, 애기들도 2마리 있고. 귀여워.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3살 정수영입니다. 지금 현재 강사 학교에 코딩 강사하고 있고 또 강사 육성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 교구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 살고 있는 만 33살 이승훈입니다. 현재 브리더 활동하고 있고요. 하루 일과는 강아지 케어하고 전적으로 제가 다 강아지를 미용하고 청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합니다. 남편은 뚱뚱한 여자랑은 절대 친구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성격이 맞으니까 이제 저랑은 친구를 한 거예요. 너무해. 감사하게도. 그래서 8년 동안 저희가 친구로 지냈었고 아, 친구였구나.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이제 20대 때 여자를 되게 많이 만났었는데 그 여자들을 제가 다 봤었어요. 그 결혼 전까지 몇 분 정도 만나셨어요? 한 5, 60명 되는 것 같아요. 원체 이제 태생이 잘 나긴 했지만 네네. 번화가 같은 데 이렇게 여자친구랑 손잡고 가면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오, 저 여자 이쁘다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백을 하잖아요. 그런 여자들만 만났었거든요. 이자카야 가서 막 소주 3병 먹고 2병인가? 먹고 내가 네 좋아하면 안 되냐 하면서 울었어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지? 나는 이제 네가 감히 나를 좋아해? 내가 그렇게 확고 보이나?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만난 여자들이 다 마른 여자니까 뚱뚱한 여자는 여자로 보지도 않았고 여자가 100kg가 넘는 게 말이 되나? 그냥 뚱뚱하고 네 루저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박혔고 찰나 감정이라기까지. 야 이건 하녀 같다. 아 근데 그거 입는 분위기 되게 곱슬어요. 아니야 싫어. 아 근데 그거 밝게. 보는 거랑 틀린데. 밝게. 야 이거 이쁘다. 수영아 이것도 이쁘네. 야 찍이네. 또 좀 골라주면 좋잖아요, 이거는 그죠? 뭐 이쁘다. 말만 어때? 이쁘게 하시면. 요런 써봐. 느낌이 좀 다른데? 왜? 손나은이에요? 네. 아 어쩐지 다르더라. 됐다 마 됐어. 나 에이, 진짜. 진짜. 뭐 그래 다르다고. 좀엔 좀 다르다. 한 30%? 아이 말을. 에이, 진짜.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소재가 패스. 패스. 별로. 오케이. 사랑해. 스커트랑 예쁘다 그죠? 이거 하셔야 돼요. 가슴 이거 봐봐. 여기 살 잡히는 거 있잖아. 그 안에 넣고 와. 그걸 안 내놓고 들어- 안 네 들어가. 가슴 4개야? 안 들어간다고. 이거 잘 넣어봐. 저 밖에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거기도 다른 여성 직원이 있는 데서 아내를 저렇게까지 뭐 잘 나가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좀 잘 나가 보여요? 네가 내가 제발 부탁인데 니랑 내랑 고생해서 네 몸 만들었잖아. 네 외모 만들었잖아. 즐겨. 무슨 나처럼 안 꾸미는 애 처음 최악이야. 본다면서. 그만 최악이 없어. 에이. 최악이야. 전 여친들은 뭐 다 꾸미고 다닌다고. 최악이야. 전 여친 비교를 왜 하냐? 감히 내 옆에 네가 화장을 안 하고 있어? 라는 말보다 건방지지. 조금 좋은 감히 네가 내 앞에서 감히 네가 있잖아 내랑 같이 댕기는데 감히 네가 그렇게 거지같이 댕기는 게 네가 좀 좋아? 반대로 생각해봐. 제 옆에서 화장 안 하고 저를 따라다니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남자가 뭐야, 이게. 부릴 수 있는 뭐야, 사치는 시계, 차, 재력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사치는 아내인 것 같습니다. 어? 왜 또 이렇게 가부장적인 거야 또? 비교한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있잖아. 네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을 해. 네가 보통의 여자는 아니었잖아. 아이, 인정해? 난 근데 보통의 몸무게가 아니었던 사람이 보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것도 네 편견이야. 다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편견이라 하기에는 내가 이때까지 니한테 보고 안 것들이 많은데. 뭐 살 관련돼서 되게 편견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집안일을 조금 덜 했다, 뭐 굼뜨게 했다 이러면 아 네가 그러니까 살이 쪘지.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손가락 깍지를 끼면 아 네가 손에 살이 많으니까 손이 너무 아프다 라는 살 빼서 좀 예쁜 옷 좀 입지 인생이 아깝지 않냐 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살이 찐 걸로 이제 다 이야기가 돌아가니까 되게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네가 내한테 상처 줬던 걸 기억해 보라고. 뭘?
니요 내보고 뚱뚱한 여자와 뭐 그런 걸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90kg 여자랑 잤다. 미친 거예요, 그냥. 그 하는 동안에도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자기가 허리를 이렇게 툭툭 쳐요. 그러면은 그만하라는 제스처래요. 예쁜 여자들은 이런 거 하면은 금방금방 바로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근데 걔는 왜 이걸 모르냐. 그래서 아, 지금 우리 아내들 표정이 소장님, 네, 큰일 났습니다. 망원 폭격기네. 진짜 미치겠네. 망원 폭격기야 완전히. 저 이거 변명 좀 하자면 빨리 해요. 빨리 네. 지금 해야 돼. 스톱, 타임, 빨리 변명해. 예쁜 여자는 안다가 아니고 아는 여자가 많다라고 했지 예쁜 여자를 붙이진 않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게 본능적으로 이제 아는 거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은 변명이야. 무슨 소리야? 그 변명을 챘으면 안 됐어, 지금. 어쨌든 그런 말들이 정상적이냐고. 반대로 얘기할게. 내가 키가 160이야. 니 내랑 잘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비정상적인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런 말들을 참아야 돼? 그럼 난 네 몸무게를 참아야 돼? 아이고. 안 참아서 내한테 빼라 했잖아. 밥을 먹다가 네가 배부르면 나도 숟가락을 놔야 되는 거야. 뭘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먹고 이러면 뭐 그게 들어가냐, 뭐 왜 그렇게 많이 먹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 접힌 거 보인다. 안 들어가. 네 가슴 4개야? 안 들어간다고. 돼지야. 그럼 하면 안 되지. 돼지가 사람 된 지 얼마 됐다고. 쏘 받아야지. 또대신 다가와. 에이. 되게 화가 많이 났죠. 뚱뚱하다고 소문내나? 약간 이런 느낌? 아주 종합적으로 망원을 어떡해. 이건 전 국민이 화나겠는데? 그냥 막 하는 거야. 맞아요. 야, 왜? 네가 머리가 굳었지? 대신에 뭘 얻었어?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얻었지? 어. 막 그 원망을 나한테 풀지 마. 미친. 어? 다이어트 자꾸 다이어트로 변명을 두는 데 있잖아. 그거 아니야. 남편은 평생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하고 일도 성공적으로 해내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어렵다. 이제 다이어트 성공한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는 예기치 못했던 거죠. 알았어. 머리가 안 돌아. 최근에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 남편이 좀 옛날만큼 저를 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예쁜 여자는 세상에 많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세상에 몇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조금 많이 이제 좀 반감은 된 것 같습니다. 뚱뚱하지만 똑똑한 아내가 되면 또 살은 빼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몸무게가 정상이고 영리한 아내가 이상형인 거예요. 아, 너무하네. 예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라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똑똑하기도 하라고. 이게 뭐야. 내가 이상한 머리가 안 돌아가는 행동을 하면 네가 유일한 내 편이면 감싸줘야지. 거기서 그래 말하면 안 되지. 싫지만 다른 방에 빡쳐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써도. 했겠지. 그러니까 말을 좀 예쁘게 욕을 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 근데 네가 욕 나올 상황을 만들지 마. 뭘 행동할 때 말도 잘 못하고 군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나 이래요. 자기는 답답하니까 욕이 나온대요. 뭐 그런 것들? 정말 답답할 때 저도 모르게 그냥 친구였으니까 그리고 이상한 짓 하면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친구였다 보니까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 저거는 변명이지. 나 이 시기쯤 되면 애 귀가 이제 열렸대. 조금만 테스트를 했는데 엄마한테 싸우니까 나 귀를 열고 왔고. 그 생각하고 있네. 귀가 안 들려? 얘기도 듣고 있는데. 물소리가 와, 손이 가볍네. 그러니까 진짜 아니 사람 욕 나오게 하지 마라. 니 봐라 지금. 왜라 어디 건방지게. 너무 그 센 말들이 일상화되니까 저는 이제 그게 심각하지 않다고 벌써 이제 느끼는 상황이라서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나쁜 말 하는데 상처를 안 받겠어요. 그냥 잊으려고 하는 거지. 예. 저렇게 계속 거칠게 하면 와,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아빠를 보고 자라면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저한테 외적인 부분을 요청을 하면 본인 또 내적인 부분을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식이 안 배우게. 근데 내가 제일 걱정인 거는 아기가 태어나서 그런 걸 배워서 엄마한테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그치, 저럴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니부터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장난치냐? 승질이 나는 부분을 말하는. 그만하라고. 난 니랑 더 얘기 못하겠다. 맨날 이렇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하고 화내는데 내가 어떻게 더 얘기하냐. 싫어, 얘기 안 해. 싫어. 앉아. 싫어. 야, 이게 뭐 아마 우리 남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워낙 격이 없이 지내던 사이였고 그래서 이제 말이 진짜 그냥 습관이 좀 그렇게 됐을 뿐이고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건데 또 그겁니까? 이것도 지팔직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똑같이 좋아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느 한쪽이 좀 일방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다가 만나고 뭐 본인은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연애 시작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12기 우리 남편분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맞아. 나이도 다 떠나서 왜 이렇게 가부장적인 거야? 나이가 아니 이게 조선시대 특집 같은데 그 그러니까. 조선시대 각자 캐릭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술 많이 드시는 조선시대 분, 왕자병 걸린 조선시대 왕자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그 남편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세긴 세죠. 너무 세죠. 이런 외모는 어떻게 좀 욕심 납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고. 네.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하니까 그치. 외모도 모르겠는 거죠. 우리 재영 씨는 무슨 자신감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인생은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럭지가 길어서 그러지 생긴 거는 보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일반인보다 조금 잘생긴 얼굴 제가 머리숱 있었으면 제가 조금 낫지 않았을까요? 저도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듣고 댕겼는데 우리 죄송한데 승우 씨는 저 막 엉덩이 만져 노래 부르진 않죠? 막 이렇게 엉덩이 만져서 노래 부르진 않죠? 그런 짓은 안 해요. 네네네. 네, 우리 재영. 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본인이 다른 애들보다 인물이 있다라는 거를 아기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또 거예요. 역사예요? 왜냐하면 자꾸 내 주변으로 와가지고 막 과자도 주고 가고 뭐 이러면서 내 주변에는 내가 의도치 않아도 이성이 늘 함께 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자신감을 어릴 때부터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빨리 깨닫게 돼. 아니 저는 어릴 때 내가 못생겼다는 얘기를 우리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들었어요. 조기 교육. 조기 교육. 그래서 살면서 쭉 커오면서 그런 거에 컴플렉스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었지. 또 뭐? 어쨌든 나는 열심히 살아야 인생이 앞으로 쉽지 않겠구나.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만만치 않겠다. 알겠구나. 이해가 안 되지 이런 얘기들이. 저는 어릴 때 이제 뭐 영아 때 저는 치마를 입혔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알았어요. 뭐 그 얘기 왜 자꾸 하냐. 진짜 자중합시다. 죄송합니다.